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키거든. 이때가 이 3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베르사유 조약이 이때니까 히틀러가 이때 들어가가지고 3, 4년밖에 안 됐는데 당을 장악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야.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도대체. 자, 우리가 히틀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딱 히틀러의 재능. 연설이잖아. 히틀러는 연설을 잘했어. 그러니까 당에서 히틀러한테 무슨 직책을 줬을까? 홍보 뭐 이런 거. 그치? 아니 뭐 선전부 해봐야 당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선전부를 맡긴 거야.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기업에서도 얼굴 마담들이 제일 인기 많죠. 그쵸.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지만 뭐 백종원 씨라던가 그러니까 자주 노출이 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임원급들이 조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한 거야. 독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약간 이제 공산주의자들 다 막 없애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이상한데 히틀러가 연설을 하러 이제 베를린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네. 베를린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당내 임원급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히틀러가 막 그러니까 모략질을 막 이제 했어. 작당 모의를. 그 당시에 그 다른 이제 당들이 막 우주선 막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막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당들과 히틀러 몰래 막 연합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은 그때 유력 인사들이 그 당시에 막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갑자기 동맹을 맺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좀 힘의 균형들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걸 히틀러가 안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냥 뭐 작으니까 꺼나풀이 있었고 뭐 했겠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는데 히틀러가 알았어. 그래갖고 이런 멍청한 미치광이들 이러면서 내려온다. 다음으로. 아 베를린에서. 베를린에서 내려와. 그래갖고 히틀러가 당 이제 임원들 딱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 이런 무지랭이. 아니 나 안 해 이랬어. 안 하네. 아 니네 이딴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아 나 안 해. 강수를 뒀네. 그래갖고 안 한다고 하니까 얘들이 갑자기 아 왜 그래? 아 달래주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연설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도 지금 유튜브에서 트래픽이 모이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 뭐가 벌려요? 돈이 벌리죠. 돈이 벌리잖아. 히틀러가 이 당내 자금을 다 히틀러를 보면서 대준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당시에 물주였어, 물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가뜩이나 당원들이 히틀러 보고 모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히틀러가 내가 한번 그래 초강수를 둔 거잖아. 근데 다들 깨긴. 그지? 그럼 어떻게 했겠어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젠 진짜로 야! 더 하는 거지. 모여봐 일로. 모여봐 일단. 다 모았어. 그래서 니네 나 없이 따로 모여가지고 뭐 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정당이 의원들이 있으면 모여서 뭐 합의를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의원에 모여갖고 하는 거 금지? 이 말이 뭐야? 독재다. 내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해. 이때가 1920년대에서 21년 사이야. 1,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설대회를 딱 모아.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이제. 그때 국가 사회주의가 붙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치인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들어간 지 3년도 안 돼서. 그러면서 강령을 내놔요. 25개조 강령.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회주의가 붙잖아. 네. 기업 국유화. 그 다음에 고금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막 그 뭐 세금 예를 들면 국가에 몰수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조항을 넣어.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갔냐면은 당시 독일 노동자당에서 활동을 하던 임원급들이 보통 다 뭐였어요? 노동자. 보통 그냥 일반 서민 노동자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사실 우익이라 그래봐야 이게 자유 우파가 아닌 거야. 군부야 군부. 그 당시 독일 우익은. 그러니까는 히틀러는 사실상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약간 그 당시 이제 군부 세력하고 조금 끈이 좀 맞닿아 있었고 당시 당내 입지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좌익에 더 가까워.
그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베를린 광부장 괴벨스 이런 인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게 히틀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본인도. 사람들을 포섭을 하려면. 대신에 가장 중요한 1조, 그 다음에 25조. 이게 뭐냐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민족자결주의로 독일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 다음에 25조 독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민족 시작해서 빌드업이 그치? 기가 막힌데. 이렇게 되는, 이게 강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혹시 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야. 그 슈트라이허라고 혹시 들어봤어?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기차에도 못 들어봤어? 네. 이 히틀러가 하는 이 연설을 듣고 당시에 이 독일 사회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군소 정당을 이끌고 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라는 사람이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반유대주의자였거든. 이 사람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치의 대표적인 잡지인 그 슈트레머라는 잡지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자면 돌격자 뭐 이런 잡지를 만든 사람인데 나치 당원들도 싫어했어. 왜냐하면 그 잡지에다가 선정적인 얘기들을 막 유대인이 뭐 간통을 했다는 등 뭐 불륜, 간통 뭐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을 잔뜩 맨날. 비교적이고 어떤 그런 걸 자극할 수 있는. 아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가끔 뭐 SNS나 이런 데에서 약간 좀 자극적인 거 클릭 유도하는 사이트 같은 거 뜨면 어쩔 수 없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눌러보잖아. 그런 류의 찌라시 같은 글들만 막 쓰는 잡지였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인데 연전이네. 이 사람이 주로 갖고 다니던 아이템이 있어요. 채찍을 갖고 다녔어요. 채찍을 갖고 다녀서 나중에 채찍을 갖고 다니면서 본인이 되게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당이 커져요. 이 당이.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지 여기도. 그쵸. 그거 보고 좋아하는 애들이 다 있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이 히틀러의 과격한 어떤 이런 언변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쪽이다. 우리 쪽이다. 아 우리 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슬슬. 근데 요 슐라이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전범재판소까지 갈 정도로 끝까지 이 사람 진짜 근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요 공부. 자, 그 다음에 히틀러가 뭘 했을까? 이제 당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고 세력을 만들어. 세력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영향력이 막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뭐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히틀러는 퇴역 군인들 쪽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뭘 하겠냐? 히틀러도 할 거 없어갖고 거기 짜박혀 있었는데 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요상한 걸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단 막 이런 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강 공익 증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막 모아. 사회단체 같은. 얘들이 나중에 돌격대가 돼. 역시.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돌격대를 만들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2명 있죠. 게벨스. 네, 게벨스는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괴링하고 램 들어봤어? 이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요 사람들 이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괴링이 그 세계대전 당시에 그 공군에 있습니다. 잘생겼어. 오늘 좀 참고로 램은 동성애 게이 동성애자고 괴링이 좀 이따 얘기할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잖아. 그때 이제 그 허벅지 쪽에 총탄을 맞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삐처리 해줘. 한 적 없는 놈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았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2개. 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히틀러도 깜빵을 가니까 신체 검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짭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히틀러가 잠복고환이다 한쪽이. 그건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찌라신데 히틀러 그렇게 몰렸을 때 그건 본인이 듣고 찔렸던 거 아니야? 몰라. 나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저 낭대봐요. 왜냐면 이건 신체 검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괴링은 그때 그 후유증으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야. 허벅지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몰핀을 썼거든.
근데 요게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되리이 됩니다. 베이링이 되는데. 아 드웨일이. 되리이 돼요. 그래서 점였을 때 보면 되게 막 뭐 잘생겼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약간 돼 육수 흘려. 아무튼 네,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요런 집단이었어. 요런 집단. 그래서 이제 요게 돌격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장교 출신이니까 이제 돌격대를 준 군사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21년인가 히틀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은 그거지. 뭐 연설대회 할 때 뭐 경비 쓴다거나 아니면 질서 치안 그러니까 그렇죠. 당내 뭐 예를 들면 질서 유지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전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제5공화국 막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치 깡패들 막 나오잖아. 그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상대 경쟁 당 히틀러처럼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히틀러가 직접 그 돌격대 끌고 가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막 저 패고 이래가지고 실제 그때도 감옥을 갔어. 3개월 받았는데 1개월 감옥 가가지고 근데 그때 히틀러가 뭔가 연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로. 그러니까 뭔가 순교자인데 감옥에 갈 정도로 막 저렇게 나치당을 위한 뭔가 저 사람은 행동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해갖고 또 인기가 올라가 거기서. 물타기 제대로 됐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 그 입지가. 어쨌든 그런 상태였어. 지금 1922년 정도 사이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유명한 요게 이제 실제로 국가 전복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건 유명하잖아.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거에 나도 가끔가다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세계사 관련된 어떤 콘텐츠나 이제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혀 맥락 없이 그냥 히틀러가 갑자기 생뚱맞게 되도 않는 쿠데타를 벌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전에 사실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저기 좀 전에 무슨 채찍 들고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아 제일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요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이잖아. 네. 이 정권을 국민들이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독일 제국이었단 말이야. 제국이라는 게 뭐야? 사실상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그렇죠. 제국. 당시에. 비스마르크. 얼마 전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완전 이게 누가 이거 정권을 잡아서 만든 거냐면 그 당시에 3인당. 쉽게 얘기하면은 좌익 정부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내부에서도 베르사유 조약 그 협정 사인하지 마라. 저건 너무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정권에 빠르게 들어가서 이제 혼란을 끝내고 싶으니까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국민들이 이 3인당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단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이 공화국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가 않은 상태였던 거야. 근데 베르사유 조약이 뭡니까? 엄청난 전쟁 배상금하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인들이 막 분노하는 상태잖아. 이게 웃긴 게 얘네들이 그 전후 처리를 제대로 못해. 얘네들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얼 퍼거슨이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사 학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독일 정부가 돈을 찍었는데 그냥 그거를 일부러 놔뒀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는 걸.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뭐 상식적으로 좋은데 내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어렵나? 잘 되겠죠. 요거는 경제사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만 국가 안에서는 수출은 잘 될 수 있을. 왜냐면 내가 그 자동차 한 대를 팔 때 더 싸지는 거잖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놔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짱 부리는 거야. 우리 돈 이렇게 지금 돈 찍어서 열심히 하는데 니네들 좀 배상 규모도 좀 줄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영국에서는 좀 사정을 봐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프랑스가 문제였던 거예요. 프랑스랑 왜냐면 독일 제국 때부터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니들 이거 제대로 안 해 해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있잖아 땅이. 그럼 이쪽에 루르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독일 산업강국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최대 산업도시예요. 요 지방이. 근데 여기를 프랑스 놈들이 벨기에라고 손잡고 점령해버려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독일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독도 막 이런 거 하면 난리 나잖아. 야 근데 여기는 약간 수원 같은 거야. 삼성단지 같은 거야.
국민들이 어떻게 해? 완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히틀러가 그레이트 어게인. 어디로? 그레이트 어게인이 뭐야? 독일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공화정 필요 없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해해요? 이때 히틀러한테 딱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딱 왔냐면 23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21년, 22년에 막 오르기 시작하다 23년에 폭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때다야. 우리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전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막 지폐 같은 거 막 산으로 써 애들이 쌓아서 놀잖아.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거야. 이때 아니면 언제 혁명을 일으키냐 이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총탄을 울리면서 점령을 해버린 거지. 그 맥주호를. 그래서 맥주를 폭동해요. 그러면서 혁명은 일어났다 이러면서 여기서 나가는 놈들 다 죽을 거니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사실 램이 돌격대가 그때 이제 그 관청들도 다 지금 점령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였던 거야. 관청에 뭐 통신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원래 전쟁이라는 건 제일 먼저 장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내비두고 관청 위에서 총 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신 그쪽 가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연락을 해보고 야 지금 반란군 우리 지금 쿠데타 났는데 빨리 보내라군.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뭔가 계획이 다 꼬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 돌아와서 막 이제 와 이거 어떡해 이러고 있다가 루덴도르프랑 회의를 한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는데 뭐 돌이킬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루덴도르프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도 무솔리니처럼 다 이렇게 손잡고 가자 일단. 내가 그래도 나름 독일 영웅인데 설마 나를 보고 쏘겠냐? 히틀러가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해요.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맞아? 막 이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그래서 갑시다 그럼. 해서 당원들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총은 들고 있지.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손에 손잡았는지 뭐 아무튼 제일 앞장서서 히틀러랑 일단 루덴도르프는 그러고 갔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아무도 안 쏘는 거야 군인들이. 거 봐 하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야 루덴도르프가. 근데 거기 어떤 그 길목에서 무장 경찰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더 이상 움직이면 쏜다 이랬어. 그러니까 루덴도르프가 아유씨 하면서 또 계속 간 거야 꼿꼿하게. 쐈어. 씨 누가 쐈는지 모르겠는데 쐈어. 난리가 난 거야. 그 나중에 루덴도르프가 그때 이후로 장군복을 안 입었대. 짱 나가지고. 아 살긴 했네 또. 안 죽었지. 루덴도르프 영웅인데 설마 죽였겠어? 루덴도르프를 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총성이 오가고 이제 사실상 이제는 마찰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근데 당연히 정규군이 세지. 그래서 이제 나치 당원은 16명이 사망하고 경찰이 3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히틀러가 자기 옆에 있었던 이제 당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총 맞아가지고 당원이 쓰러졌을 거야. 이때 어깨 탈골돼. 그래가지고 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틀 뒤에 잡히는데 그게 이제 맥주 사태의 전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사실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틀러가 원래 이제 국가 반역자는 당시 바이에른법에 사실상 사형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제 히틀러가 뭐 연설을 잘해서 뭐 판사들이 히틀러를 뭐 형을 적게 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애초에 그 바이에른주의 판사들이 애초에 요 쪽이었어. 저기 다 이쪽 편이었어. 자, 걔들도 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루덴도르프는 그냥 무죄. 히틀러는 거기서 이제 민족인이 뭐니 막 자기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리지도 않았대. 원래 그게 변호 뭐 시간이랑 이런 거 정해놓고 하잖아. 말리지도 않았대.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는 금고 5년형. 사실상 뭐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금고 5년형인데 실제로는 뭐 9개월도 안 채우고 나왔다더라. 거기서 쓴 책이 사실 나의 투쟁입니다.